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011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39.2%, 이재명 36.9%, 그 차이는 2.3%포인트입니다. 39.2 대 36.9, 그 차이 2.3%포인트.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연초에 있었던 거의 모든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5% 내지 10%포인트 지는 걸로 나왔는데 열흘 만에 다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 그 직후에 공약이 깔끔하게 나왔다는 것이 2030 세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병사들에게 월 200만 원 봉급을 보장한다든지 등등 이런 아주 맞춤형 공약이 신속하게 나오니까 이게 아주 변동성이 강한 2030 세대, 특히 20대에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YTN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12.2%입니다. 심상정 3%, 김동연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60대 이상 지지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낮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대의 마음이 지금 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 보통 20대라고 하면은 18세에서 29세 사이를 말합니다만,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번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은 36.8%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명 정권 등장을 바라는 사람이 37%란 이야기고, 국민의힘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 42.1%, 다른 정당으로 교체돼야 된다 16.3%를 합치면은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58%입니다. 58대 37, 그 차이는 20%포인트나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선거판을 규정하는 기본 구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대4 구도입니다. 정권 교체 6, 정권 유지 4, 6대4. 이 구도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깊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60 안에서 땅 따먹기 식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안철수가 올라가고 하는 구조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실망했다고 해서 이재명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는 게 좋다 35.6%,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좋다 39.6%로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 아니니까 막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윤석열 43.6, 이재명 38.1 이렇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안철수 42.3, 이재명 33.2,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데 유리하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달라집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세가 형성되어 버리면은 안철수 지지율이 흡수될 가능성이 많고 해서 이거는 현재 시점인데 어쨌든 안 누구로 단일화되든 이재명에게는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는 사람이 43.5, 불가능하다 47.1. 과거의 단일화는 2002년에 정몽준 그리고 노무현 사이의 단일화가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 뒤에는 단일화 시도를 하다가 다 중간에 이상한 모습으로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으므로 이런 불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게 된 것은 지난 열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마 가장 큰 것은 김종인과의 결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종인과 결별함으로써 윤석열 위에 상황이 있다 하는 이런 끄림칙한 걸 지워버리고 그리고 입지가 아주 약화된 이준석을 용서하는 식으로 포용한 다음에 이준석의 아이디어도 많이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신속하게 깔끔하게 이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복지 포퓰리즘 공약은 전 국민 상대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스케일이 커요. 그런데 윤석열의 공약은 맞춤형입니다.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상대로 한 사병 월급 200만 원 보장 또는 출산 가정을 상대로 한 출산 가정 1년 동안 한 집안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연간 1,200만 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또 여성가족부 폐지함으로써 요새 이 극단적 페미니즘에 반감이 큰 남성 또는 뭐 일부 여성의 표를 얻는다든지 하는데 이게 꽤 영향이 있었고 최근에 정용진 너희 멸공 논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아주 코믹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게 편성하는 느낌도 듭니다. 또 앞으로 큰 문제 하나는 북한이 계속 신형 아주 마하 1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보 문제를 전면에 끌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북한의 선거를 앞둔 북한의 도발은 이 보수 세력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고민의 사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종전선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판에 종전선언 카드 내놓았다가는 거꾸로 역작용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50여일 남은 이 대선 전국 참 크게 흔들리겠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6대4 구도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6, 정권 유지를 원하는 4. 요걸 기본으로 놓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변동폭을 주시하면은 일비일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